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고 총무성이 2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상승률은 2023년 6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2월에도 상승률이 3%로 높은 편이었으나 오름폭이 더욱 가팔라진 겁니다. 신선식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소비자 물가는 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대 상승률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의 오름세를 타온 쌀 가격은 1년 전 대비 70.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만한 소식, 일본의 물가 오름세를 꼽으셨는데요. 드디어 일본이 길었던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인플레이션에 들어간다, 이런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임금 상승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경련 같은 단체죠. 그런 단체 쪽에서 이제 임금 인상을 갖다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대기업의 대졸 초임을 30만 원까지 높이자. 예.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충격적이지만 287만 원입니다. 네네. 이 연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500인 이상 기업과 일본의 1000인 이상 기업을 비교하면 대졸 초임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일본은 3,500만 원 차이가 정도밖에 많이 안 됩니다. 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보통 일본보다는 한 40% 정도 혹은 그 이상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아하실 거예요. 일본은 선진국인데 대체 왜 이렇게 대졸 초임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알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시대를 갖다가 몇십 년을 겪었습니다. 네네. 임금이 오를 겨를이 없었어요. 과거 임금,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임금에서 매년 춘투라고 그래가지고 그 봄철에 이제 노사 교섭을 통해서 임금 그렇죠. 협상이 이루어져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 1%, 많아야 2%, 이 정도 오른 거에 불과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고질적인 어떤 그 연봉 서열의 문화. 그러니까 대졸 초임은 낮고 이제 연차가 조금씩 될수록 이제 임금이 네. 확 높아지는 어떤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사실은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우리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한계 소비 성향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이가 어릴수록 대신 이제 나이가 노인으로 갈수록 좀 돈을 들 쓰려고 하죠. 네. 돈을 들 쓰게 되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사실은 일본 경제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본 경제가 일부에서는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질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따지면 마이너스 0.1%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역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경제단체 중에서는 이제 임금을 갖다 30만 원을 올리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시총이 8위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예.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이게 얼마를 올리려고 하냐면 올 1월 달에 25만 5천 원에서 30만 원을 이제 올리는 예.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유니클로라 그러면 잘 네네.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비교적 연봉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그 30만 원에서 33만 엔 월봉이죠. 예.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일본의 대졸 초임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22년부터입니다. 네네. 그 이전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22년부터 24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8.8%가 그나마 오른 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임금 인상이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지난 3년 연속 연 2%가 넘고 있어요. 연 2%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예.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 가지고 연 3년 이상 한 2%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도 물론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전히 그 일본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림자를 갖다가 들이우고 있다. 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임금 인상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유도를 하고 임금 인상이 됨으로 해서 다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네. 물가 상승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십 년 계속된 어떤 디플레이션 시대를 갖다 끝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제로 금리 시대를 갖다 끝내고 네. 드디어 플러스 금리로 정상 물가로 도약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하게 대졸 초임 그 임금 인상 압박에 정부라든지 경제단체가 나서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자, 그런데 일본 경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인력 부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이거는 지금 구직자 대비 구인자가 1.75배라고 통계가 있던데 네네. 그러면 이 노동력 쉽게 말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그때 버블 시대잖아요. 네네. 엄청난 인력들이 이제 취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 시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청년 세대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일자리가 보통 사람 구인 건수 하나당 일자리가 1.75개니까 네. 청년 세대 일할 수 있는 청년 세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기존의 IT 기업이라든지 이게 좀 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일본에서도 이런 쪽에서 이제 고급 인력들을 다 흡수해 가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업체들 가령 뭐 은행이라든지 전통적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종합상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대졸 사원을 갖다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또 하나 사실은 그 대졸 초임이 올라가는 하나의 이유는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뭐랄까요? 그 일손이 부족한데 네네. 임금 인상이 됐음에도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을 좀 기피한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네네. 일손 부족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갖다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뭐 서너 개 하면서 네. 그냥 산다거나 일본의 이제 그게 오랜 문화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가령 뭐 열심히 일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그 정도 되니까 사실은 미래의 성취가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만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래 살아 저래 살아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네. 굳이 큰 조직에 들어가서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아르바이트를 슬슬 하면서 그냥 저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 사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팽배해 있는 하나의 문화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본의 오래된 어떤 전통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가령 성과가 엄청난 사람한테는 엄청난 어떤 성과에 따른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들. 그게 이제 바로 미국과 같은 체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중국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지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성공한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네, 또 네. 뭐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뭐 얼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에 비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게 사실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일본의 이런 어떤 임금 인상 시도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지금 뭐 22년부터 부기시작했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성패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런 문화 자체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만 앞으로 일본에 어떤 미래가 있을 거다. 예.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이 연공 서열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또 임금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좀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을 유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